자, 세무서는 열게요. 컨트롤 N 누르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실 거고요. HTML 폴더 안에다가 자, day 13-2 자, 그래서 이거를요. inline 폰트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inline 폰트.html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line 폰트 태그. 자, 그리고 바디 태그에 가서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inline 폰트 태그 알아보기. 자, 우리가 오늘까지 텍스트 콘텐츠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대충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보았던 거는 HN 태그, P 태그, 그리고 뭐가 있죠 또? LI, OL, UL, 또 오늘 배운 거 DL, DT, DD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건 좀 성격이 달라서 인라인 폰트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은요. 자, 브라우저 화면에 표현될 때 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쭉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은 브라우저에 표현될 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즉 수직 형태로 정렬이 되었다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인라인 폰트 태그들은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수직 정렬이 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용어를 살펴보시고서 넘어간다 그러시면요. 자, 수직 정렬이 되고 있는 태그들은요. 예를 들어서 H1 태그가 여기 들어갔고 P 태그가 그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정렬이 되고 있고 또 무언가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 쓰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놓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양 보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태그들을 쓸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고 있죠. 옆에 놓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용어, 단어 그 옆에 1 용어에 대한 첫 번째 설명, 2 용어에 대한 두 번째 설명 나오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만들어지는 모양이 마치 자, 벽돌을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태그들을 우리는 블럭 요소 태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자, BRT 하나 써주시고요. 네? 네, P 태그 바깥에 BRT 하나 아이고, HRT 하나 써주시고요. 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H3 태그 하나 더 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이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블럭과 인라인을 항목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항목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블럭과 인라인이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호로 표기를 할 거면은 먼저 어떤 태그를 써야지 되죠? 그렇죠. UL 태그. 자, 그리고 안에 항목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li 태그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탭 누르시면은 태그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안에서는 다시 또 H4 제목 달아주실 거고, 여기서는 블럭 요소라고 하지만 이 사이에는 사실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제목 나왔으니까는 본문.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건요. 자, 위에서 아래로 쌓여지는 형태로 정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자, 볼 때 위에서 아래로 자, 쌓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는 H1 태그, P 태그, 그리고 순서대로 한다면은 OL 태그, UL 태그, LI 태그, DL 태그, DT 태그, DD 태그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배운 게 여기까지기 때문에 저것만 쓴 거고, 자, 저거 말고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유사한 게 우리는 자, 인라인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H4. 이것도 역시 인라인 여기 생략된 거는 레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레벨 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인라인 레벨 요소. 자, 이 말 그대로 라인은 이렇게 생긴 줄을 라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 라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P 쓰시고. 자, 이 역시 브라우저 화면에서 표현이 될 때요. 자, 한 줄에 놓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오늘 배울 건데요. 자, B 태그, I 태그, 그리고 스트롱 태그, EM 태그, 자,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스몰, 서브, 인스, 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만 한번 써볼 거예요. 스판 태그, A 태그, 이미지 태그 등이 있습니다. 쟤네들 말고 더 있다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요, 스몰, 서브, 인스, 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H3, 자,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자, 문법 규칙, 문법 규칙. 자, 그래서 어떤 문법과 어떤 규칙이 있냐 그러면요.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요. 자, 인라인 요소는 블럭 요소를 자식이나 자,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H4는 LI의 자식이라고 했죠. H4는 UL 태그의 자식이죠. 아니, 손자죠. 자, 그러면 H4는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바디의 증손자죠. 자, 그러면은 바디가 보았을 때요. H1, LI, H4, P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자손, 후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손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인라인 요소는 블록 요소를 자식이나 후손 요소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인라인 요소 안에서는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들 위에 요만큼들 있죠. 적어도 요만큼을 얘네들 안에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반대로 블럭 요소 안에서는요, 인라인 요소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 요소끼리는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 안에서 또 다른 인라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또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어떤 형태의 인라인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요, 글자 모양을 바꿔주는 태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UL 자식으로 자,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요. 자, 일단은 파일 써놓고 자, 남으면은 지우고 부족하면 더 추가를 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탭 누르시면은 8개 만들어지겠죠. 자, 줄 바꿔서 자, 여기다가 H3 쓰시고 자, 먼저 보는 거는요. 굵은 문자 태그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굵은 글자 태그. 이거는 B 태그라고 부를 거고요. 자, 당연히 얘네들 짐작하시다시피 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볼드. 자, 일반적으로 굵지 않게 표현된 문자에다가 여러분들이 B 태그를 둘러싸 놓으면요. 그 문자는 굵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p 태그 하나 써 놓으시고, 자, b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는요, 굵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자, 굵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는. 자, 근데 여기다가 자, b 태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를 b 태그로 한번 여러분들이 둘러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자, b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B 둘러싼 거를 저 뒤로 옮기시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키보드를 다시요.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면은 마우스보다 키보드의 사용량이 더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 타이핑 치다가 마우스 조작하고 키보드 하다가 마우스 조작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또한 여러분들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하실 겁니다. 자,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자, Shift를 누르고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누를 때마다 선택 영역으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Ctrl X 잘라내기, 그리고 자, 붙여질 공간까지 커서 움직이신 다음에 여기다가 Ctrl V 누르시면은 자,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비택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자, 굵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li 태그 가셔서요. 또 역시 h3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엔터 쳐놓고 h3 탭 누르시면은 시작과 끝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기울인 문자 태그, 기울인 글자 태그. 자, 여러분들 기울어 쓰는 글자 우리 이탈릭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I 태그라고 부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I는 이탈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뜻을 가지고 왔어요. 이탈릭. 자, 여담이지만 제가 짐작을 하건데 이탈릭이라고 하는 거 왜 국가 이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가지고 자, 그런 말을 썼나 쓰지 않았나 싶어요. 자, P 아래다가 제목 쓰시고 본문 하나 쓰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울인 거는 I 태그인데요. I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는 기울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건데요. 위에처럼 I 태그를 한번 기울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i 태그 만들고 여기서 위에 것처럼 i 태그까지 선택해서 기울게 표시를 하면은 자, 요만큼 기울어지게 표현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자주 쓰는 태그들 중에서요. 자, 스트롱 태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H3. 그래서 요것 또한 역시 자, 또 다른 굵은 글자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스트롱, 강하다 태그라고 합니다. 자, P 또 LL 태그 바뀌었다 쓰시네. 지금 H3의 LL 태그 바깥이면은 UL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문법이 틀린 거죠. LL 태그 안에다가 쓰셔야지. 옮겨 놓으세요, 지금. 빨리. 선택을 해서, 예? 선택되었잖아요. 잘라내가지고, 여기 아래쪽 LL 태그 안에다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자, 예고 또한시 이제 굵은 글자 태그인데, 자, 그러면은 B 태그, 스트롱 태그 둘 중에 뭘 많이 쓰냐면은, 굵게 표현하겠다 그러시면 B 태그를 많이 쓰겠죠. 자, 그렇지만 별도로 스트롱 태그가 있는 거는 얘는 HTML5 이전에, 그러니까 HTML4 이전에 사용되던 태그이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요, 그러니까 즉 HTML5에서는 자, 둘러싸인 문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태그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태그가 등장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전에 사용을 하던 거를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태그도 많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게 HTML4 그리고 HTML5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HTML 자, 여기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거가 HTML5에서는 검색 엔진의 검색 용이성까지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글자거든요. 자, 요만큼을 스트롱 태그로 둘러싸가지고 저만큼만 두껍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에서는까지, 에서는까지. 컨트롤 Z, 여기서는 컨트롤 Z요. 예. 컨트롤 Z가 뭐죠? 이렇게 예. 그럼 붙여넣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시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또 잘라가기 하시면은 태그가 또 망가지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지금 이렇게 잘라 가놓고 그거 수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안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 다 떠버리잖아요. 컨트롤 Z 누르시면 계속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자꾸만 자르시지? 여기까지 맞아 생겼네요. 뭐 하시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 예, 긁은 글자 어디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해야지. 예, 그쵸. 그러면 거기다 커서 올려놓고 스트롱스, 다시 새로 쓰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 하나 더 다른 태그 보겠습니다. 자, H3, 자, 이번에는요, 자, 또 다른 기울인 문자 태그를 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EM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엠파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SI인가? 찾아볼게요. 네, 엠파시스 I네요. 자, P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얘도 역시 똑같아요. HTML4 이전에 사용하던 태그들이거든요. 자, 하지만 얘도 HTML5에서는 자, 둘러싸인 문자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용이성을 위해서 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같은 위치 스트롱이라고 된 것만 여러분들이 EM으로 고쳐서 정말 기울어지는지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시면 자, 기울어지죠.
여기서는 응용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똑같은 데에서 스트롱에서 EM으로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선택해서 EM을 바꾸면 쉽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요것도 스트롱도 선택해서 EM을 바꾸면 쉽겠죠. 예. 다 새로 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인라인 태그들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H3. 자, U 태그라고 하는 거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아래 또 H3. 자, S 태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또 무슨 단어에서 얘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책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뭐 INS라고 하는 인스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자, del이라고 하는 딜리트 태그가 있고요. 엔터 한번 누르시면 참 편할 텐데. 줄 맞추는 게. 이런 문제 태그도 시작하고 구분하기 힘들어지실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 엔터 치고 쓰면 얼마나 편할까요? 아니, 처음부터.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줄 바꾸고, 옮기고, 그러면 헷갈리고, 실수하고,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줄 바꿔놓고 쓰시는 게 참 편할 텐데. 자, 이 태그는요,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요. S 태그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말 그대로 밑줄을 그려주는 밑줄 태그고요. 자, S 태그는 자, 스트라이크가 깨다, 자, 파괴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취소선 문자 태그예요. 자, 그래서 인스 태그, 델 태그도 역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밑줄 문자 태그는 인스 태그, 취소선 문자 태그는 델 태그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설명 하나 더 쓰자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자, 얘는요, U 태그하고 S 태그를 HTML 4버전 이전에 사용하던 태그예요.
얘는 HTML4 이전에 사용되던 자, 태그입니다. 자, HTML5로 와가지고 밑줄을 그려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상당히 낮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잘 쓰지는 않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알고 있읍시다 하는 정도까지만이에요. 자, 같은 취지로 보았을 때 아래에 있는 자, 스트라이크 태그라고 하는 것도 역시 HTML4 이전에 사용이 되는 태그고요. 인스태그랑 델 태그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HTML5에서 새롭게 등장한 태그예요. 자, 그 전에 u태그 s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언더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거 밑줄이구나 하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몰랐으면은 U가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자 그거를 의미를 만들어주는 태그를 쓰자 라고 해서 지금 자, 밑줄 태그라고 하는 인스태그 이런 거 사용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태그 인스는 HTML5에서 자, 의미 또는 자, 검색 용이성을 위해 새롭게 자, 만들어진 태그예요. 역시 del이라고 하는 태그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로 밑줄이 그려지고 취소선이 만들어지는지 자, 여기다 한번 써보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HTML4 이전에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HTML4 이전에까지만 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굵은 문자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릴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먼저 자, 굵은 문자 태그 B 태그 쓰시고 이전에까지만 한다고 생각, 여기까지 쓰시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HTML4 이전에까지는 글자가 굵게 표현이 되죠. 자, 여기다 이제 밑줄을 그리려면 U 태그를 써야지 되는데 U 태그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B 태그 바깥에 쓰시던 안에다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대신 규칙이 있겠죠. 여기다 U 태그 쓴다. 그러시면은 이 U가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U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B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태그는 항상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거나 자식 요소로 정확하게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이제 붉은 글씨로 밑줄이 그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B하고 U하고 순서를 거꾸로 자, 저렇게 자, 거꾸로 써도 된다고 그랬듯이요. 자, 여기서도 예를 들면은 B 태그를 S 태그 안에 쓰셔도 얘는 문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저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요.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CSS에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인스태그랑 델 태그도 여러분들이 여기 문자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밑줄을 그리시거나 취소선을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거 외에 지금 우리가 자, B 태그, I 태그, strong, EM, U, S, ins, del까지 배웠는데 저거 외에 나오는 태그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자, A 태그 이미지 추후에는 이거 많이 쓰실 거고, 자, 스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는 요만큼 또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B, I, 스판, A, 이미지가 인라인 요소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